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번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 통상 보궐선거 하면요, 자녀 임기만을 채우는 게 상례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특이하게도 완전한 임기, 전체 임기를 다 채우는 선거가 되죠. 이거는 이미 한번 선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5년입니다. 임기는. 문재인이 그렇게 당선돼 가지고 5년 다 채웠잖아요. 다른 지자체단체장이라든가 이런 경우 보궐선거 하게 되면은 무조건 잔여 임기거든요. 어쨌거나 이게 헌법에 규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선례가 중요한데 무조건 임기 5년이다라고 봐야 되죠. 자,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예측하는 목소리가 그런 어떤 징후가 뚜렷합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누가 나가도 안 된다라는 분위기였고요. 그나마도 중도 확장성이 좀 있어 보이는 한동훈이 낫지 않을까? 혹은 유승민이 낫지 않을까? 또 어떤 경우는 한덕수가 그나마 이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전라도 표를 뺏어오면서 그리고 경제 전문가로서 실용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재명에게 성산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리 PD는 그때부터도 아니다. 이번 선거는 그런 이슈로 이기지 못한다. 너무도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엄 이후 이제 전개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세라는 것은 확실히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공정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이재명 대세를 인정했어요. 거기서도 처음에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10몇 퍼센트 이렇게 차이 나고 그랬죠. 그리고 하물며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들 정치권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장 이제 큰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게 MBS하고 한국갤럽이거든요. 여기서는 너무도 크게 지금 벌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 선거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이번에는 보수 괴멸 수준의 선거가 될 것이다. 홍준표 같은 인간 저 발언하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대선 때는 졌지만 보수가 괴멸 상황 직전에 어쨌거나 뭐 버틸 수 있었다. 살아남았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완전히 괴멸될 것이다. 새로운 보수 정치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맞았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다릅니다. 확연하게 지금 달라졌어요. 자, 그 달라진 이야기를 한꺼번에 뭐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늘어지니까 이번에는 또다시 대형 변수가 터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이번 대선은요, 김문수 대 이재명의 대결, 그걸 넘어서 김문수 설란영 부부 대 김문수 김혜경 부부 간의 대결이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부부 간의 대결에서 이 변수가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김혜경도 문제적 인물이잖아요. 설란영은 문제적 인물입니까? No. 파면 팔수록 파파미가 김문수면요. 설란영 여사도 파면 팔수록 미담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은요, 그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어디입니까?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닙니까? 거기 4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야말로 서민 그 자체. 서민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민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지금 일화가 숨어있던 이야기가 막 터졌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최근 알려졌었죠. 나는 이 설란영이라는 분이 누군지 몰랐다. 김문수 후보의 부인이라는 것을 이번에 비로소 알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주변을 그렇게 봉사 형식으로 매일 어디고 뭐 쓰레기도 치우고 휴지도 줍고 뭐 청소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요, 이분이 청소를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청소 직원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할 정도입니다. 그 아줌마가 그 할머니가 이 아파트하고 아파트 이 관리사무소와 이 계약이 체결된 청소하는 아줌마인 줄 할머니인 줄 알았다. 이런 게 지금 알려질 정도입니다. 뭐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분은 과거 이제 노조위원장을 했잖아요. 오래전에 전태일 그 무렵 노조위원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상당히 큰 규모 세진전자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약 한 4천 명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업체더라고요. 거기서 여성으로서 노조위원장을 했다라면 이분의 내공 또한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 당시 노조는요, 지금의 노조와는 달리 그때 노조는 정치 노조가 아니에요. 생활 노조, 뭐 처우 개선 노조,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근로복지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뭐 인간적인 뭐 삶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조였었죠. 그래서 완전히 정치 노조인 지금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노조 본령에 집중한 거기에 이제 이게 뭐 수렴되는 그런 어떤 노조였었죠. 그 노조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요. 뭐 본인 스스로도 사회적 의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 어떤 그런 식견을 충분히 갖고 있는 인물이죠. 이분이 이제 했던 일 중에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노조의 힘으로 사측과 이렇게 교섭을 통해서 회사 내에 타가소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너무도 청렴한 남편보다도 어쩌면 더 청임할지도 모르는 부인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죠. 그래서 이 두 분의 일화는 알려질수록 거대한 표가 생깁니다. 알려질수록. 그래서 김문수 허슬란정의 최대 강점은 자신들이에요. 자신들. 근데 그동안은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선거 기간만 한 달 좀 더 길면 그냥 볼 것도 없이 압승입니다. 김문수 설란정의 압승. 그러나 지금 한 달 더 있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이대로 끝나더라도 이길 수도 있는 그 위치까지 온 것은 확실하죠. 단 한 번도 그 경기지사 두 번을 했지만 남편이 김혜경처럼 법인카드를 해본 적도 없고 황우처럼 말이죠. 종 부리듯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뭘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완벽한 청렴 공직자 부인입니다. 부인 스스로도 또 공청렴해요. 그리고 뇌물이라고는 단 1.1억도 없는 그런 이슈 자체가 없는 두 사람 다 그래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지면서 이번 대선은 사람 대 사람의 대결로 이제 몰아가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게 되면은 김문수 설란영의 승리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많은 이슈가 터졌는데요. 또 하나 이제 거대 변수가 터졌습니다. 바로 이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등판했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왜 안 나오시나 했는데 막판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말이죠. 이분들이 가망성 없으면 안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 보고 있는데 내가 나가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안 나오신다니까. 못 나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나왔다라는 것은 잘하면 이기겠다. 아니 이겼다. 이기고 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개입니다. 아주 많이 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나오기 힘들어요. 사실은. 눈치 보입니다. 주변에서 측근들도 아마 말릴 겁니다. 아, 이번에 나가도 안 됩니다. 근데 드디어 나왔는데 서문시장 바로 들어갔죠. 김문수 후보가 다녀간 서문시장을 가서 바로 그때 유영아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몇 명 또 대동하고 갔잖아요. 이거 명백하게 완벽하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유세 행위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요. 아, 하늘은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더해 이제 이명박 대통령까지 등판합니다. 이명박 청계천에 떴다. 막판 김문수 지원 사격. 자,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죠. 대중적 인기는 약할지 몰라요. 역대 대통령 상대로 이 인기 투표해 보면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명박 MB를 좋아하는 젊은 층이 있어요. 아주 젊은 층. 그게 이제 일부가 있는데 그들이 움직여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에게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은 박정희도 누구도 아닌 이명박이다라는 사람들이 작지만 있거든요. 작지만 이들이 이번에 MB의 등판으로 인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아덴만의 여명 그 작전이 있죠. 그리고 청계천의 신화, 그리고 이명박의 그 현대 시절에 그 걸어왔던 영웅 시대의 삶 그런 것들, 그리고 교통 그 환승 체계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4대강 이런 모든 것을 위대한 업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MB의 등판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2030들 중에 상당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거 굉장히 호재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재명에는 악재가 되겠죠. 막판 김문수 지원 사격 정말 완전히 노골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도 영상이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죠. 박근혜 울산에 떴다. 선거의 여왕 움직인다. 지금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다루지만 정식 뉴스로 지금 다루고 있죠. 이 두 가지 이슈가 말이죠. 저는 이번에 적어도 막판에 김문수 후보 몇 %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라고 보거든요. 적게는 3%, 많게는 한 4, 5% 올라간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요. 대구 서문시장만 다녀간 게 아니고요. 부산, 울산, 진주
이 이제 대한민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지역은 뭐 수도권이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지역이 바로 제갈공명의 그 유명한 남동풍 혹은 동남풍으로 불리는 그거죠. 여기서 움직이면요 대부분 보수가 이제 승리합니다. 부산, 울산, 거대 표밭이죠. 여기 이제 창원, 뭐 진주 이 라인인데요. 여기서 이제 돌풍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특별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요,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충분한 지지율이 안 나왔어요. 이재명에게 지기도 했고, 어느 정도까지 따라와가지고 대등한 상태로까지 간 것도 있고, 추월해가지고 지금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던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적어도 김문수 후보가 65% 정도 잡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입니다. 그럼 대통령 당선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해낼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등판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죠. MB는 수도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영남권에서. 여기서 말이죠. 서로 간에 일어났던 일종의 이재명을 향한 협공이고, 김문수 후보를 양측에서 다 이제 이렇게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까지 MB, 박근혜 이 두 분을 하나로 묶었던 사례가 없어요. 안 되더라고 그게. 그것만 했으면 보수가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탄핵 안 당했고 그 후에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도 됐었는데 그걸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지지할 만하잖아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어디 흠이 안 없는 후보야. 무슨 뭐 이재명처럼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나쁜 어떤 그런 그 과거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김문수 후보는 충분히 기꺼이 이제 지지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가 뭐 각별하겠죠.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이렇게 국회에서 발언했던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청렴했던 인물 하면 박정희 대통령, 뭐 이승만 대통령도 청렴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여기 그리고 또 누굽니까? 김문수 후보. 뭐 이런 분들이 청렴하면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자, 청렴은 청렴을 알아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 또한요, 엄청난 정치적 폭풍을 지금 불러오고 있고, 막판에 진짜 1%도 아쉽잖아요. 1%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 선거는 어쩌면요, 방송 3사가 출구조사 결과 딱 발표할 때, 제가 무슨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46대 46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46대 46. 아무도 웃지 못하는 하고 깜짝 놀라는 정말 그때부터 그냥 쫄리는 가슴 뭐 부둥켜 안고 이제 개표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예상할 수도 있는 물론 김문수 후보가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희망합니다. 그러나 상대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거나 거기는 거기대로 또 대비를 했고 여러 가지 그쪽 진영 자체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어떤 그런 현상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서는 주요 언론사에서는 MBS하고 한국갤럽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여론조사를 꾸준히 보여주면서 쉽지 않다라는 그런 전망도 하고 있었죠. 자, 아무튼 이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등판은 엄청난 어떤 이슈가 됩니다. 이게 이명박은 청계천, 박근혜는 PK. 박근혜 부울경, 이명박 청계천 출격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언론이 지금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선 하루 앞두고 부산 찾은 박근혜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하다. 범어사를 찾았다 그러죠.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이제 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완벽하게 빅 텐트라고 이제 한다면요. 오히려 저쪽보다도 이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빅텐트를 완성시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도 들어왔지. 그 이낙연이 속한 그 당 전체가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거기 당 대표가 지금 들어왔고 뭐 이런 식이고 거기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까지 들어왔고 그리고 임창열 전 경기지사까지 들어왔고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자, 이런 것들이 진짜 진정한 빅텐트의 승리자는 김문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명박과 박근혜, 이명박근혜 이들이 이제 뭐 텐트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 외곽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것 그 자체가 거대한 슈퍼 빅텐트, 메가 빅텐트가 지금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엄청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하는 단어를 바꿔서 이렇게 보더라도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명박 나라 살림 정직하게 잘할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게 김문수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전면에 지금 나서서 등판하고 있습니다. 막판에 본투표를 앞두고 이런 행동들이 반짝 효과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충분히 한 3%에서 5% 정도 지지율 올라간다. 후보인 줄 이명박 박근혜까지 총출동 대선 D-1 보수 0걸 이런 이야기들 정말 굉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사진으로 쭉 보게 되면요. 가는 곳마다 인산희내더라고요. 역시 박근혜는 살아있다. 선거의 여왕은 살아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뿐 아니고 부산, 뭐 울산, 뭐 진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나 정말 구름같이 대중들이 모여듭니다. 박근혜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손을 잡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이런 모습들. 자, 박근혜 부산에서 또 찍힌 사진들입니다. 뭐 전부 다 과거 사진도 일부 있지만 참고하십시오. 자, 박근혜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의계인 박근혜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자, 이런 이야기들. 자, D-1, D-0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면서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에 맞춤표를 찍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